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하루입니다. 뭐 웬만해서 이렇게 멘탈이 막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은데 뭐 멘탈이 무너졌다라기보다도 심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런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밀렸고 최근 9월 달부터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하고 내일 모레면 또 9월도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한 달 내내 빠져버리는 이 지독한 하락장이 또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운이 빠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는 참 좋은데 이렇게 반등도 없이 그냥 원회로 밀어버릴 때면 네, 참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힘내서 영상도 다시 찍어보고 카페 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페 오늘 되게 성의 없이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밤 미 증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서 예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뭐 현재 시장 상황 그다음에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권이고 사야 될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서서히 주식을 사서 가고 있다. 근데 그 사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매도를 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망목적인 맹목적인 그냥 매수로 가지는 않습니다. 맹목적인 매수로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데미지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데미지가 없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일의 인위적인 반등이 더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많이 했었고요. 애플발 이슈, 러시아, 이 가스프롬의 이슈, 영국의 이 IMF 구제 가능성 이슈, 뭐 환율 문제 등등 시장 전체의 악재만 아주 산적하게 가득한 시장인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 대금 없이 종목군들이 그냥 수직 낙하를 쭉쭉 해 내려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시장의 투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흔들림이 많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애플발 이슈를 조금 늦게 알았지만 사실 애플의 중국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게 어제 나왔었죠. 어젠가 그제 나오고 그로 인해서 뭐 LG노텍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 이후에 기존에 증산을 하기로 했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철회를 한다라는 이슈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애플마저도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을 더욱더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 5위 대국인 영국이 IMF IMF의 구제설이 좀 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원달러 환율 급등, 파운드화 급락, 그다음에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시장이 완전 아비규환, 아수라장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도 생각은 포지션 유지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종목을 못 줄였고 위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좀 끌려왔다라고 하면 주식을 지금 팔아서 실익이 있을까요? 주식을 지금 판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을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시장을 완전히 이탈하고 그냥 그 돈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낫지만은 주식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주식시장에 남아서 뭔가를 나는 할 것이라면 지금 주식을 팔고 이보다 10% 20%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자체가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또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또 과매도권에서 급락을 맞고 올라갈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총알처럼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대요. 지금 시장 환경 속에 국내가 이제 특히
더 취약한 부분은 과도한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더욱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만 하더라도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 2,000개가 넘고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넘어서 1,44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4% 4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조금 올리고 떨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애플의 이 흐름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통상 장전에 마켓워치를 피고 그날의 종목군들 시간의 흐름을 보통 체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체크가 애플이 안 돼서 이슈 체크가 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보통 마켓워치에서 시간 외에 흐름을 보고 아침을 보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됐던 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오늘 좀 많이 놓친 게 많았던 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전일 국장이 마감된 후 미 증시 장중 2%대까지 상승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미 국채 금리와 환율 그리고 영국발 리스크 등 지속되는 악재 속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나마 오전 10시까지는 참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어 개인적으로 너무 안도하고 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과도하게 지금 쏠려 있죠. 개인의 이 풋옵션 771억 굉장히 큰 물량을 개인이 다 샀는데,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개인이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들이 굉장히 또 애플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수익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이례적인 지금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급반등 시켜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누가 정확하게 바닥을 맞추고 누가 정확하게 시장에 올라오고 떨어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쯤 되면은 저는 곡소리가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시장의 이 반대 매매, 그 다음에 반대 매매 계좌의 급증이라는 뉴스들이 여러분들 과거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왔냐를 보시죠. 일반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반대 매매 대상 계좌가 많이 늘었다,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 그게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 공포가 극에 달하면 정말로 두렵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보다 더한 공포는 사실 저는 그래요. 이보다 더한 공포는 코로나 때는 한 달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4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되죠. 말문이 막혀요. 아예 말문이 막히고, 이거 공포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멍하니 그냥 사람이 멍해서 그냥 한숨만 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공포가 끝나는 거죠. 지금 구간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숨도 많이 나왔고, 술 한잔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정말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오랜만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거의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보다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지금 팔아봤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익이 없다. 여러분들이 판 가격보다 20-30% 더 싸게 살 수 있으시면 팔아도 되는데, 그럴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럴 자신이 저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순간에서 버티고, 지금 당장 안 된다면 3개월 버텨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6개월 버텨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별로 내가 그럴 수는 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물려버렸다.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지션 자체가 나는 단기야. 나는 단기로 봤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단기는 단기답게 잘라내고 또 과도한 비중이다 라고 하면 적정 수준으로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텨요.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 잘해야 되겠죠.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게 적정한 레버리지 수준을 맞춰놓고 있어야 예상치 못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고 원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만 저는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통상 연준의 긴축에는 항상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항상 후폭풍이 몰려왔는데요. 그게 이렇게 빨리 후폭풍이 온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상식 밖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빠르고 그에 못 맞춰가는 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벌써 3.5%인데 우리나라도 2.5고 뭐 일본도 환율이 낮고 뭐 유럽 국가들도 환율이 낮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단 우리나라 환율만 아니라 전 세계 환율이 동반해서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염려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전 세계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리스크는 같이 감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면 미국으로 쏠려 있는 막대한 자금들, 이 또한 하나의 새로운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미국으로만 모든 자금들이 쏠렸다가 그 강달러 현상이 풀리게 되면 그 모든 자금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 전 세계 쪽으로 많이 떨어진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산다라든지 달러로 돼 있는 자산을 넣는다라든지 이거는 정말로 바보짓 같고 오히려 지금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자, 지수 간단하게만 보고 뭐 오늘 좀 매매했던 거 몇 개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다가 간단하게 추세대 하나만 그려보죠. 코스닥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뭐 그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이때 무역 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2018년도의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매우 아팠던 시장입니다. 뭐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에서만 그어보면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만 그어보면 그러면 이거를 추세선을 좀 복사를 해서 놓고 보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고점과 저점이 얼추 맞아 떨어지죠.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의 이런 패턴들이 이런 뭐 이때는 안 맞아, 이때도 다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이때 이 추세적으로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항상 시장은 일정한 추세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과매도 영역으로 분명히 저는 내려왔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겠냐. 정말로 많이 떨어지면 여기 밑으로 쳐 박을 수도 있겠죠. 밑으로 쳐 박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흔히 말해서 언더슈팅, 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눈 딱 감고 버텨야죠. 짧은 기간일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여기서 내일 더 떨어지면 이제 추세대를 건드는 구간까지 밀려버린다면 공포에 팔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좀 사서 주식을 좀 사서 반등할 때 얼마라든지 수익을 내고 현금 확보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저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이렉트로 빠져버렸네요. 약간의 반등은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빠지고 균적인 반등은 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빠졌다라는 점에서 좀 고통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네, 얼추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도, 주식의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놓고 보면 하나의 추세선을 그리고 움직입니다. 지수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 추세선을 그리고 움직이는데요. 보면 이 위를 살짝 벗어나는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죠. 오버슈팅, 지수의 오버슈팅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 추세 때까지 상승하지 못하니까 꺾여서 내려왔다. 그럼 이게 하나의 추세잖아요. 이게 추세고,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니까 빠졌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바닥권에서 이 지지고 볶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추세를 전환시키겠죠. 항상 그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워낙 단기간에 40% 가까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에 빠진 각도와 하락폭을 계산을 하면 거의 이번 연도 보면 굉장히 깊은 하락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고점부터 이번 연도에 빠진 하락폭이 대략 35% 가까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 단기간에 빠졌던 폭이 38%, 이때 지금까지 빠진 폭이 35%, 내일 더 빠지면은 코로나 때만큼 연중으로 2022년부터 빠진 게 그만큼의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가 40% 빠졌다. 내 종목이 반토막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반등폭은 절반 이상은 오겠죠. 예, 절반 이상은 시간이 흐르면 오겠죠. 저는 그러게 믿고 시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안 나고 푸틴이 미친 짓만 안 하면, 네, 미친 짓만 안 하면 미친 짓 하면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그때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런 것만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오늘은 삼성전자가 6만전자 7만전자가 깨진지도 그제 것 같은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5만전자를 좀 위협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갔고, 아무래도 오늘 빠진 거는 애플발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LG노텍도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딱 애플 이슈에 이런 대형 우량주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냥 속절없이 밀려버렸고요. 시장에 가장 강했던 LG에너지 솔루션도 밀려버렸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포스코 케미칼 조차도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장은 말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는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면요, 바스켓으로 들어옵니다. 돈은 프로그램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날 증권사에서 그러한 보통 시나리오를 다 짜나요. 시장이 하락하면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시나리오를 갈 것이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로직으로 움직일 것이다. 로직 안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ETF, 각각의 이런 군을 사는 거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코스피, 코스닥, 상승 레버리지를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범위가 큰 종목군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가 각 테마의 대장주들이 더 훨씬 많은 폭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예상 외로 애플이 버텨버리고 올라가 버린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반등이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 저는 시장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좀 자고 싶네요. 기도를 하면서. 자, 매매했던 종목분들 오늘 매매를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진 않았네요. 수익도 제법 난 종목군들도 좀 있는데요. 자, 좀 봐보죠. 그런 종목군들 보고 소소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간 유틸렉스는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회원님들한테 제2의 박셀바이오가 유틸렉스였는데 너무 싸게 팔아버렸네요. 너무 싸게. 이런 구간에 좀 잡아놔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팔고 나서 여기에서 재료가 나왔죠. 팔고 나서 재료가 나와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한 7% 정도 수익 내고 그냥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 뭐 장중에 뭐 단타로 KR 모터스 좀 상타 비슷하게 해서, 이런 구간에서 상타 비슷하게 해서 좀 매매를 했었고요. 뭐 운송하는 택배차를 전동 오토바이로 전환한다 라는 이슈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 BHI를 얼마 전에 좀 모아가다가 시가 베팅하고 팔고, 여기서 일부 사고, 여기서 좀 비중을 좀 태워서 시가에 일단은 좀 날리고요. 좀 이건 물렸네요. 물려서 좀 넘어갔는데 한번 좀 내일장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중 조절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려버렸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요. 수익이 제법 나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여러 번 챙겨 놓은 거라 뭐 크게 부담은 없는데, 한 4.5%, 거의 5% 가까운 수익 다 까먹고 약간의 마이너스로 좀 넘어가네요. 약간의 마이너스 좀 넘어가서 좀 더 밀리면, 저는 더 밀리면 매수로 레버리지를 대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레버리지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시장 좀 밀릴 때 포스코 케미칼을 잠깐 들어가긴 했는데, 저가 이제 분할로 잘 잡혔는데 생각보다는 매매가 좀 잘 안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진제약 돌파 매매 정도 들어가서 했고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좀 봤던 게 오픈했지 라는 종목인데, 어제 상가 들어갈 때는 사실 못 봤고, 이 구간에서 눌림은 잘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게 매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는 손절이어서 얘는 약간의 손절로 좀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제일 아쉬웠던 게 EV 첨단 소재를 모아가다가 여기서 팔아버리고, 여기서 돌파로 잡았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려서 두 번 다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짤짤이 매매가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냥 매매를 했고, 또 저도 많은 종목군들 지금 물려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이 잘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술 한잔 하고 편하게 오늘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장입니다.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들고 근데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시장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